예, 예, 오늘은 2022년 3월 5일, 오늘 토요일이죠. 음력으로는 2월 3일이 되는데요. 예, 오늘은 학문 산책 71번, 예, 다섯 번째 그 강의로서, 구서의 정설한 바로 포용과 조화와 신명이다. 예, 구서는 왜 하느냐? 포용과 조화와 신명이다. 요게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시대의 무의 사상과 한국의 무당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 사상을 또 정통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속을 통해서 무성을 이루게 되고 이 무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갈등과 그, 그 문제를 서로 포용과 조화, 신명을 가지고 가자는데 이 우리 정통 뿌리 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서 이동한 이래 이제 순다 대륙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수만 년 동안에 이 순다 대륙에서 이동을 해와서 우리가 서해 대평원에 살았는데 이후에 이제 이 12,000년 전에 이제 해수면이 차오르고 물이 이제 바닷물이 이제 차오르면서 그 깊이가 이 100m에서 130m 정도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해 땅은 바로 뭐냐면 서해 대평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뻘밭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 그 다음에 산둥반도와 바레만 그 다음에 우리 황해와 우리가 제주도 신안 앞바다 이 영역은 모두가 우리가 고대 우리 어머니 유전자가 살았던 그 땅이고요. 또 거기서 우리가 정체성과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사상이 바로 포용과 조화 신명이다. 포용과 조화 신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룩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무속을 통해서 무성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물이 차오르니까 육지로 살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쪽으로는 지금 현재 춘천, 중도 예, 선사 유적지가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발굴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태고사를 공부를 모르고 우리의 고대사를 공부를 모르기 때문에 춘천 중도에 있는 선사 유적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본에도 그 선사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에서는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고 말하는 홍산 문명이 바로 그걸 말해. 지금 이제 홍산 문화 문명에 있는 유적지보다도 춘천에 있는 춘천 유적지가 더 크다는 지금 현재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기록을 그 제가 도서관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안에 이제 있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선사 유적지가 대대적으로 이제 춘천 중도 유적지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록이 언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겠죠. 유적은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되었지만 또 중국 측의 기록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우리 고대 한민족이 세운 여러 초기 국가의 종교상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려주는 자료인데요. 그 기록에 따르면은 부여라든지 고구려, 예,
또 뭐 동해, 옥저 이런 거죠. 예 등지에서 각각 우리가 부여에서는 영고, 고구려에서는 동맹, 예에서는 무천 이러한 종교적 축제가 있었고요. 또 마한에서도 이름은 전하지 않으나 우리가 음력 5월과 10월에 큰 축제가 있었으며 종교적 구역인 소도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해 놓았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이제 중국이라 하면 그때 이 그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이 아니라 서유중 사람들이죠. 이 서유중 사람들은 하늘을 섬기며 연일 말하기를 서유중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을 섬기며 연일 음주 가무하는 이들을 눈여겨보고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이 서유중 사람들은 동이족의 한갈리로서 주나라의 후예로 당뇨 임금이 이후에 동이족, 구이족을 배반하고 지금의 중국 문화의 시온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왜 이때에 이제 우리가 중국과 갈라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이 중국과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순할 때 요나 당요라 그랬는데요. 요 임금이 때문이냐면은 우리 동이족, 구이족을 등지고 서쪽 오랑캐에 있는 서윤과 문념에 손잡고 지금 현재 중국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무렵에 일본과도 우리가 갈라서게 되었다. 예,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외화도 근본적으로 뭐냐면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나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는 중국은 없었고요. 이후 이들 세력이 청동세형 우리가 청동기 제품 중에서 세형의 주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중국 사대주의에 벗어나야 하고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제가 황고사를 복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중국 사대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고 이들 우리가 동이족 또는 청동 비파형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강력이죠. 고조선 강력이라고 말하죠. 행사는 대개 추수를 기원하거나 감사하는 농경제의적 성격을 가졌으리라 보이며 그 이후에 한국인의 종교제의 원형이 되었다. 예, 우리가 그 내몽고에 있는 그 유화강에 있는 그 홍사 문명들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축제가 천재, 우리가 천재는 하늘굿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를 주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무당이며, 예, 엄밀히 말하면은 무당이라기보다는 천재인 왕과 귀족과 대부가 중심이 되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제 무당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천재인 왕과 귀족과 대부급에 있어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그 제사라고 그러고 일반 그 백성들이 지내는 부모에게 지내는 제사는 지사라고 합니다. 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말굿으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참고하기를 하늘에 제를 올리는 사람은 무당이 아니라 천재 즉 왕과 귀족 대부들이라고 해서 제사라고 말하고 일반인이 하는 것은 지사라고 말한다. 이 여기서 지자는 공경할 지자입니다. 공경할 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당이 올리는 것은 재정이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만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왕과 이제 제사장 계급이 분리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사 들어가면서 상고사, 고대사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거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삼국시대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이 유교는 춘추 전국 시대 때 그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에 있는 그 역사와 시경, 서경 등을 모아서 우리가 만들었던 춘추를 비롯해서 그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주역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사서상경으로 말하는 유교 경전이 되었고요. 불교는 천축국에서 이제 오게 된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인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뭐냐면
네팔의 그 동북부에서 발원해서 온 것이고요. 도교는 우리가 창시자는 지금 노자라고 알려져 있죠. 예, 노자의 그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그 중국의 일반 그 선교, 소위 말하는 선사들과 같은 선교 계열의 뭐냐면은 종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를 선교라고 하죠. 선교. 예, 선교. 그래서 이런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서 변하기 시작하였다. 예. 자, 그래서 이전의 신앙 전통과 불교와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서양과 같은 대규모 탄압 및 순교나 전쟁 등을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불교가 인도식, 천축식 사묘니즘이라 할 정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우리 조상들 역시 워낙에 다신교 전통이었기에 자연스러운 융합이 가능하였다. 예, 이 말은 불교는 기본적으로 브라만교를 포함해서 자인하고 이렇게 불교로 발전해 왔는데 이때 이제 이 천축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토속 신앙이 바로 무사상인데요. 이게 보살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불교 사상, 부처 사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뭐냐면은 갈등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처 사상이 교리면에서 월등하게 뭐냐면 앞선 것만큼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요, 천축국에서 만들어졌다. 당시에 당시에 인도는 없었다. 그래서 범어 이 실다모도 중천축국의 범왕이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불과 2500년 전인데 이후에 이 파티니가 이를 문법적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이죠. 예,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 말기에는 도교가 전래되었는데 이 역시 중국식 초나라 샤머니즘의 다름이 아니다. 도교는 한국의 전통 종교였던 정통 종교였던 샤머니즘에 쉽게 포용된 바 오늘날 무의 옥황상제가 등장하고 불교 사찰의 칠성각이 있는 것이 그 흔적이다. 예. 샤머니즘 이 정통 사상이 이게 무죠. 무. 예. 그래서 이 최치원 선생의 뭐냐면 낭낭 비서문에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유불선, 유교, 불교, 선교, 상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현묘한 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이걸 풍류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불자사상, 우리가 말하는 보살사상이고 불자사상이고 이게 인도로 건너가서 브라만교가 된 것입니다. 브라만교가 돼. 그래서 이 인도의 브라만교는 우리의 현묘한 도에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현묘한 도가 바로 우리가 풍류도라고 말하는데 우리말 불자에서 놓은 생명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브라만교, 이기는 바로 이제 그 인도에 가서는 브라만교이고 이 브라만 우리말 불자에서 나온 사상이다. 풍류도는 이를 말한다. 그래서 이 풍류도는 바람 사상이며 생명 사상이다 이거죠. 예, 우리가 보통 지금도 우리가 많이 우리말 속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바람 쐬러 간다 그러죠. 바람 쐬러 간다 이거죠. 이 바람 쐬러 가는 걸 뭐하러 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은 남녀 관계를 이야기할 때 바람 났다 그러죠. 남녀 관계 바람 났다 그러죠. 그러면 바람이 왜 났느냐 이거죠. 바로 뭐냐면은 생명의 씨앗을 만들러 간다는 뜻입니다. 바람 쐬러 간다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 바깥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답답한 마음을 바깥으로 뭐냐면은 쉐러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풍류, 나들이, 바람, 불다, 생명, 브라만, 테오보키시, 성이 바로 풍시 아닙니까?
이것이 인도 유럽인들 소위 말하는 인도 그 이란 아리안계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브라만교가 되는데, 이들이 뭐냐면은 인도에 들어오 가지고 BC 지금부터 한 3,800년 전에요. 이 아리안들이 들어오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 문명을 이루게 되는 그런 초반이 되는데, 이 인더스강에 뭐냐면은 그 토대가 되었던 그 당시의 원주민은 드라비드족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이들이 이제 지배 계급이 돼. 그래서 이들이 카스트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카스트 제도를 가지면서 브라만 사제 계급이 그 이란 아리안계가 차지하고요. 그때 바로 뭐냐면 왕과 귀족 군사 계급들의 크선트리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대거 동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라에 있는 그 김씨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풍류도는 바람 사삼의 생명 사상이다. 현무한도는 풍류, 바람,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바람 났다, 바람 쉐러 간다는 다 생명 씨앗과 관계된다 이것이. 이것이 나중 브라만교에 영향을 주었고요. 이것이 우리 생명 사상 모이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는 모든 종교에 영향을 주었고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주나라의 봉건제도 이후에 지난 말에 한초에 도교가 유행하였고, 이후 한무제 때는 후한의 광무제 때 유교가 통치님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춘추시대 때는 신을 숭상하게 되었고요. 전국시대 때는 인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 인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누구냐? 명자와 순자이고요. 명자는 그 당시에는 각광받지 못했지만 순자가 정통 금수저고요. 명자는 흑수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순자는 그 당시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인기가 되게 높았는데, 이후에 이제 명자가 가지고 있는 사단 칠전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에 가지고 순자가 빛을 발하고 명자가 서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후에는 명자가 뭐냐면 성인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 명자가 서타가 된 것이고요. 이후에 무속 무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유교는 국가 경영 이론인 유학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종교로서의 중국식 숭배 사상을 말한다. 워낙에 종교 전통 자체가 유불선 상교의 면모가 있었다고 하니 융합에 무리가 없음을 당연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려로 넘어오면서 팔관회와 연등회가 국가적 종교 행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 두 행사는 겉으로는 불교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그 내용은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전해오던 무의 전통 축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식상은 고등 종교인 불교가 주관하였지만 일반 민족은 여전히 전통 신앙인 뿌리 받고 있는 무속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 권력인 중과 왕이 결탁하고 무당은 몰라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에 무성을 잃어버린 채 그야말로 무속이 되어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현재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속 사람들의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무속인이라고 뒤집어 쓰고 지금 정치에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저는 의연하게 무속을 통해서 무성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불교, 유교, 도교 뭐냐면은 기독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화화, 융합과 그 다음에 신명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황구사 보건사후가 태고사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자가 겉으로는 불교적 이름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은 모두 호국적 시조세, 기복제의 성격을 지니니 군신과 백성이 음주가무하고 무당이 천신, 용신, 산신 및 하천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등
토속적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서경은 자신이 관찰한 바를 기록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송나라 사신이죠. 서경인 팔관해는 고구려의 동명제에서 유래한 것이라 밝혔다. 왜냐? 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조선시대로 오면서 급변하고 만다. 초기부터 굿을 단속하는 법을 만들어 세금을 거두고 무당을 한양에서 쫓아냈으며 급기야 무당은 노비, 성녀, 백정들과 함께 사회 최하층인 8천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 박해가 연이었다. 그 대표적인 탄압이 바로 조정함, 조광조를 말하는 것이죠. 소격서 핵파라는 것입니다. 고려의 국가적인 재래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낭비로만 본 까닭도 있지만은 보다 더 큰 이유는 유교 이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세계관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조광조는 호가 조정함입니다. 한양조씨이고요. 조선조 5현에 들어가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지배층이 종교를 핑계로 구시대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목표가 정말로 무당 천대에 있던 것이 아니어서 왕실에서도 19세기 말까지 꾸준히 굿을 벌인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러나 천민으로 떨어진 무당에 대한 사회적인 천신은 매우 심각했고 이에 함께 배척당했던 불교와의 융합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일반 무당신앙과 불교가 융합돼 가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석가모니, 무학대사, 삼불제석 등이 주요한 신령으로 모셔지고 불교 역시 무로부터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물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모든 복식과 음악과 재료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상고사의 태고사의 무를 공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무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정말로 탄압이 많이 벌어졌는데 일본 본토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내세가 없고 원령만 있고,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 원령만 있고 강신무, 세습무가 없고 신도, 신사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신사학과를 나와 재래 형식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당이 있지만 또 강신무가, 세습무가 있지만 일본에는 강신무나 세습무 있는 무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그와 똑같이 탄압당했다. 그러나 한국은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무속만 남아서 무성이 없다. 이를 복원하고 있다. 그래서 무속은 있는데 무성은 없다는 것이죠. 무성은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원래부터 제사장 계급과 왕 계급과 대부 계급을 말하는데, 이들은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무당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냐면 무속과 대비해서 무성이라 합니다. 이 무성,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 무성은 없고 무속만 있기 때문에 무속이 뭐냐면은 이렇게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연구원들은 바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서 우리가 무속에서 다시 무성을 이루어 나가는, 즉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무속에서도 무성을 이루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돼 나가야 된다는 취지가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성은 조선시대의 양반을 말하지는 않는데요. 무성은 우리 한국사의 환인과 같은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무당이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걸 무성이라 하고요. 환인과 조선시대의 계급적 양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는 양반은 양인들 중에서 과거를 통해 가지고 합격해서 급제해서 뭐냐면 사대부의 길에 오르는 양반이기도 하지만 문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환인은 고려로부터 뭐냐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하는 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 침략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한국의 사회, 역사, 종교, 풍속들을 정밀히 조사했고요. 그리고 말 단위의 굿이 한국인의 정신적 원형질로서 고려로부터 꾸준히 내려오며 지역 주민의 유대감 형성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심한 박해를 가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5.16 이후에 군합발로 재상을 짓밟고 무당을 쫓아내고 구속하는 데 엄청난 핍박이 벌어졌는데 굿은 무조건 미신이라고 강요하여 신령을 섬기지 못하게 됐다. 또 나날이 교세가 늘어나던 이일적인 새로운 종교 기독교와 갈등도 점차 커지게 됐는데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도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우리의 정통 사상에서 이것은 미신은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환인의 역사적 정통성을 찾아 무성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무속으로 몰락한 한계를 극복하여 한 차원 정통 문화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구판에서 무당이 사람들에게 돈을 추렴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이런 행위도 굿이 끝나기 전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 시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은 돈을 거두지만은 무성은 뭐냐면은 돈을 달라 돈을 거두고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무속과 무성은 다른 점은 무속은 예, 일반 사람들이 점사를 보게 되면 돈을 꼭 내야 되는 원칙이라면 무성은 일반 사람들이 점사를 봐줄 때는 반드시 뭐냐면은 점사를 봐줘야 되고 거기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에 의하면 당시보다 더 심했던 때가 바로 새마을운동으로 상징되는 조국 근대화 시기였는데 당집이 폭파되고 무당 등록증이 없으면 굿도 할 수가 없었다. 예, 근대화 서구화라는 국가 경영 이념에 전통문화와 종교는 맥없이 허물어졌고 국가 무당은 단지 미신을 조장하는 근대화의 걸림돌로 인식될 뿐이었다. 예, 일제시대와 해방 후 현재까지 상황에서 한 가지 다양한 사실은 뒤늦게나마 무당과 무가 학문의 대성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성도 함께 복원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960년부터 시작된 전국 및 각 도 단위의 민속 예술 경영대회와 무형 문화재 제도는 굿을 전통 문화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1980년대 이후에는 굿과 그 문화에 정통한 많은 큰 무당들이 세상을 뜨면서 뛰어난 기회와 법도가 끊어지게 되었으며 학습이 덜 된 선무당이 많아지면서 굿과 무당의 세계가 위축 변질되고 있다. 그러면서 김금화 만시는 국보가 되었는데 바로 큰 무당 이걸 무성이라 하는 겁니다. 무성. 예. 큰 무당을 무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성이기 때문에 성인이시죠. 때문에 성인이시다. 이와 함께 굿을 하기 위한 비용 마련과 바쁜 세상살이 등의 문제로 인해서 대개의 굿은 절차가 생략되어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으며 질병 상황의 개선으로 마마배송 굿이 사라지는 등 마마는 우리가 꼼보를 말하는 겁니다. 천년도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무 안에는 자연과 인간의 포용, 타 종교와의 자연스러운 융합, 집단과 집단의 조화, 인생과 우주에 대한 성찰이 녹아있다는 것이죠. 굿의 정서는 바로 포용과 조화와 신명이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무속을 통해 무성으로 한층 끌어올리는 데 있다.
나는 조선시대 성인의 자손으로 이를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숭고한 가치다. 무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종교와 종교를 이끌어주고자 한다는 자의식과 자존감, 예, 자존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 자의식과 자존감의 신앙이다. 이거 기가 막히는 말이죠. 예, 우리의 자의식과 자존감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 점이 무 핵심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시 합리주의 바탕한 세계관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무의 정신은 그만 미신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말았다. 최근 서구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거부하던 편협한 암묵을 버리고 차츰 인간의 정신세계를 인정하고 그와 관련된 문화에 깊이 있는 탐구가 진행되면서 국가 무당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는 제법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데, 하지만 아직도 바른 평가를 받기는 요원한 실정이다. 여기에 우리 환궁운명학술원이 있다. 예, 오늘은 학문산책 71번째 그 강의로서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